개들이 식사할 시간. 강지영님의 단편 소설집으로 이 책은 정말 재미있다. 총 9편의 단편들로 구성된 소설집인데 각 이야기들이 다 재미있고 흥미롭고 추천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다. 간략하게 9 이야기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1. 개들이 식사할 시간. 주인공 이강형은 작년 겨울에 한 형사에게서 어머니의 실종과 재혼 소식을 전해 듣는다. 그 형사는 무연고 변사자의 시신이 실종된 어머니와 비슷하니 와서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강형은 병원에 가서 시신을 확인하지만 이상하게 쌍꺼풀 수술을 한 여자의 얼굴은 어머니와 다르다. 어머니가 아니라고 답변을 한 후 재혼한 어머니의 남편인 이창갑이란 사람을 찾아간다. 오래전에 떠난 마을에서 아버지와 친한 동생으로 지내던 장갑 아저씨를 만난다. 그런데 그 분의 이름이 이창선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호형호재하는 사이인데 어머니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며 따지지만 이창선은 이강형이 잊고 지낸 과거의 이야기들을 일깨워준다. 장갑 아저씨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은 과연 어떤 내용들일까? 이 눈물. 한량골이란 산골 마을의 외모가 못생긴 향순이란 여자가 서울에서 내려온 남자와 연애를 하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안 남자는 서울로 도망을 가고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된다. 이 마을에는 방수공장에서 나온 산화규소라는 독극물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이 암과 여러 질병에 고생을 하던 마을이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눈 사이 이마 쪽에 큰 눈이 하나 더 있는 기형이었다. 그런데 이 눈에서는 눈물이 무엇과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는 보석이었는데 그 소녀의 엄마와 친척들은 상품의 보석을 얻기 위해 그녀를 때리고 고문하고 돈에 눈이 멀어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며 지내다. 마을에서 이 아이를 가장 적정하는 사람은 애꾸눈 할매였는데 마침 서울에서 온 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할매를 설득하여 그 소녀를 빼돌려 서울로 올라가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현대판 버전과 같은 이야기로 사람의 욕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이다. 3. 거짓말.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그로테스크한 사랑 이야기. 한 여자와 한 남자는 여자의 빚 때문에 이혼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녀의 반지하 집에서 만나는데 하루는 그녀를 매일 괴롭히는 고리대금업 직원에게 에프킬라를 탄 콜라를 먹이고 그를 죽이는데 그때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찾아와 그 음료를 마시고 또 죽어버린다. 졸지에 2명의 남자를 죽인 그녀는 두 남자의 지갑에서 36만 원 정도의 현금을 빼내 그 돈을 가지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 버스를 탄다. 버스에서 한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채 종점까지 간 그녀는 종점에서 택시를 잡은 그 남자를 따라 그 남자의 집으로 가서 그 남자와 섹스를 하고 살해당한다. 그 남자는 죽은 그녀를 데리고 집 근처 바닷가 벤치에 그녀를 앉혀놓고 그녀의 지문을 모두 도려낸 후 도망간다. 그녀를 찾아 헤매던 남편은 우연히 바닷가를 헤매다 벤치에 앉아있는 부인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녀를 데리고 집에 가져다 놓는다. 그리고 그는 죽은 그녀의 몸을 보고서 그 동안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4. 스틸레토. 어릴 적 아버지가 데리고 온 한 소녀가 사라진다. 그리고 주인공은 신경정신과를 개원한 의사가 된다. 그런데 한 여자가 찾아와 자기를 모르냐는 말을 한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데리고 온 소녀 해림이었다. 그런데 그 해림은 지금 주인공의 딸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떠난 여행에서 예비 남편의 앞에서 자살한 해림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살하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에 대한 미스테리한 이야기. 5. 사향나무 로맨스. 주인공은 백수의 게임에 빠져 사는 한심한 스무대 남자이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는 그녀를 위해 알바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다 사람을 찾는 이상한 아르바이트를 찾게 된다. 그 일은 한 노파에게 이상한 소설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였다. 그 소설들은 모두 수위가 엄청 높은 포르노 수준의 소설들이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주 많은 남자들이 그 노파에게 추파를 던지고 관심을 얻기 위해 난리다. 그 노파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이기에 이 젊고 멋진 남자들이 그녀에게 구애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로 밝혀지는 그녀의 신비한 비밀.
유키 씨는 솜이다. 일본 포르노 배우 키씨를 좋아하는 고등학생 함경호. 그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솜 포르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그들이 말하는 솜이란 소미를 말하는 것이다. 소미는 경호가 좋아하는 키씨와 거의 동일한 외모를 가졌는데 경호는 집에 가서 솜 포르노를 받아서 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동영상에 나오는 방이 자신의 방인 것이다. 남자의 얼굴은 모자이크가 되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은 아니다. 누가 자신의 방에서 소미와 포르노를 찍은 것일까? 그리고 어느 날 경찰서에서 누나의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출두한 경호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데 7 이상하고 아름다운 주인공은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실적은 회사에서 가장 저조한 무능력한 사람이다. 요즘 그의 회사에는 김대리가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며 회사에서 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김대리에게 큰 소리를 친다. 다음 달 실적으로 내기를 해서 자신이 지면 회사를 나가겠다고. 그리고 점점 월말이 다가오는데 김대리는 이미 엄청난 판매 실적으로 주인공의 의지를 단박에 꺾어놓는다. 어느 날 그는 버스에서 졸다가 종점에서 내려 어두운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의 앞에 숲이 나타난다. 그는 그 숲으로 들어가는데 숲 속에서 한 노인이 자신을 신선이라 소개하며 내기를 하자고 한다. 그는 신선과 알까기 게임을 하게 되는데 김대리도 신선과 내기를 해서 이긴 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편법으로라도 자신을 이기라고 하는데 뇌물로 줄 게 없던 주인공은 아끼던 시계를 신선에게 주자 신선은 시간을 되돌려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과거의 한 시점으로 돌아간 주인공은 평생 마음에 담아둔 그 사건을 막기 위해 움직이는데 재미있는 타임리프 이야기이다. 8화탕 27살의 한 남자와 52살의 여자의 사랑 이야기이다. 27살의 남자는 외모가 비루하지만 그녀에게는 왕자이다. 사실 그의 별명이 왕자인 이유는 그의 큰 물건 때문이다. 그가 군에 가기 전에 친구가 그의 총각 딱지를 떼어야 한다며 집창촌에 데려가는데 그의 큰 물건으로 인해 그는 간 곳에서 쫓겨나는데 그러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허탕부걷국집에 들어가고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하는 그는 소주 몇 잔에 정신을 잃고 이 집에서 하루를 지내게 된다. 그리고 시작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 구 있던 자리. 남편 봉수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딸 회주의 급식비로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성희. 그런데 이번엔 임신까지 하게 되는데 남편은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를 거듭하여 친척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히며 친척들의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낙태를 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봉수는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친척들에게 얘기해서 3천만 원을 구해달라고 그녀를 조른다. 부업하는 곳에서 가불까지 해서 7만 원을 들고 어린이집에 가서 밀린 급식비를 내고 회주를 데리고 막내 오빠네 집으로 가는데 총 9편의 이야기가 다 독특하고 재미있는 단편집으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